이번 시간에 우리 파일의 옵션에 우리 각 탭의 이제 주요 옵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그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엑셀 옵션을 이제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탭들로 구성된 이런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실제 엑셀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가 파일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맨 밑에 이렇게 이제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파일이라는 그 메뉴에 우리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엑셀 옵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이곳에 좌측에 보니까 이제 일반부터 시작해서 보안센터까지 그렇게 이제 여러 개의 탭들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1번, 우리 일반이라는 그 탭이요. 요 일반이라는 탭에서는 우리 새 통합 문서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다음을 이제 기본 글꼴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엑셀을 그냥 기본적으로 열었을 때 그때 기본 글꼴로 사용할 거 어떤 글꼴로 사용할 건지 그것도 우리가 설정을 이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때 글꼴의 크기 글자 크기는 이제 얼마로 할 건지 그런 것도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새 시트에 이제 기본 보기하고 있죠. 이 기본 보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 통합 문서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포함할 시트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그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 프로그램이 짜잔하고 이제 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트는 이제 하나가 뜨죠. 근데 그 개수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옵션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일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 보게 되면 뭐 기본 글꼴을 어떤 걸 쓸래? 그리고 글꼴의 크기는 이제 얼마로 할래? 그리고 포함한 시트의 개수는 이제 몇 개로 할래? 이런 것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 시트에 기본 보기를 이제 어떤 걸로 할래? 라고 해서 우리 지금 그냥 기본 보기로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해 보면 기본적으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열어달라 아니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열어달라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 줄 수가 있다고요. 해서 우리 일반이라는 그 탭에 우리 새 통합 문서 만들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새 통합 문서를 우리가 열었을 때 엑셀 프로그램이 이제 짜잔하고 켰을 때 그때 이제 적용할 글꼴이 됐든 아니면 글자 크기가 됐든 아니면 보기 형식이 됐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그 워크시트의 개수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할 수 있더라. 그때 기본적인 워크시트의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더라. 근데 이 개수를 우리가 이제 변경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교정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언어 교정 중에서도 우리 자동 고침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좀 이제 보자고요.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맞춤법 검사를 이제 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끝에 보니까 이제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있죠.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 고침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럼 요걸 이제 그림으로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엑셀 옵션에 들어와서 이제 언어 교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 고침 옵션하고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자동 고침 옵션이라는 거, 이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 고침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처음 두 문자가 대문자인 경우에 TH가 이제 대문자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면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가 되고 나머지 이제 소문자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고칠래 말래 그거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문장에 이제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유일이 만약에 입력이 되면 그때 이제 첫 번째 글자를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표시할 거야 말 거야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캡슐라 키를 눌러서 대문자로 그렇게 이제 아예 고정시킬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캡슐라 키를 잘못 이제 사용했을 때 지금처럼 첫 번째 글자를 원래 대문자로 입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글자만 소문자로 입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글자가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입력됐을 때 그거를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소문자로 되게끔 그렇게 이제 바꿀래 말래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한영 자동 고침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다음 이제 목록에 있는 내용대로 자동으로 이제 바꾸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도 하고 어떤 특정 글자가 이제 입력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걸로 이제 바꿀 건지 자동으로 이제 바꿀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이제 추가도 하고 그리고 삭제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가로 열고 닫고 해서 C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기호가 입력되게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해서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알파벳 E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이제 기호가 입력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글자들을 이제 입력했을 때 이런 기호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바뀌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엑셀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워크시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가로 열고 C라고 제가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를 눌렀더니 이런 이제 기호로 바뀌었고요. 가로 열고 KS라고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가로 열고 R이요.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TEL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자동 고침 옵션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 교정에 자동 고침 옵션이라는 곳에서는 오타가 됐든 아니면 대문자 오류가 됐든 이렇게 이제 입력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고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자동 고침 옵션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등록된 다른 단어가 됐든 다른 기호가 됐든 그런 걸로 이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도 할 수가 있더라.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 기호가 나타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이제 기호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동 고침 옵션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장이라는 그 탭이요. 그 탭에 보게 되면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 옵션에서 저장이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통합 문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가 통합 문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저장할 때 어떤 이제 파일 형식을 이제 기본적으로 쓸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지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10분이 되어 있죠. 이 시간 간격을 우리가 이제 1분에서 120분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을 직접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복구를 했을 때 그때 자동 복구 파일의 위치도 우리가 경로를 직접 이제 설정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는 거는 작업 중인 그 파일을 일정 시간마다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서 엑셀이 됐든 아니면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업 중인 그 파일을 이제 보존하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옵션이 우리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요. 그때 저장 간격을 우리가 1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20분까지 그렇게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엑셀 옵션에 보게 되면 이제 고급 탭이 있습니다. 이 고급 탭이 다른 탭들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맨 위에 보니까 키를 엔터키예요. 이게 이제 엔터키예요.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다음 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 셀 포인터가 아래쪽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그게 그 아래쪽이 기본값이고요. 우리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도 있고 위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그렇게 이제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해서 내가 이제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셀 포인터가 이제 움직이게 할 건지 그 방향을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소썸 자동 삽입이라고 있죠. 얘는 내가 직접 이제 소썸의 위치를 숫자 값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소썸의 위치 값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 소썸이 이제 엑셀에 자동으로 이제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고급이라는 그 탭에 보게 되면 우리 엔터키를 누른 후에 다음 셀로 이동이라고 있었죠. 얘는 내가 이제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이제 누를 때 그때 이제 셀 포인터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이동되게 할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때 아래쪽이 이제 기본값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썸 자동 삽입이라고 있었죠.
얘는 우리가 이제 엑셀에다가 입력한 그 숫자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소수점의 위치에 입력된 그 숫자만큼 이동해서 자동으로 이제 소수점을 삽입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점의 위치를 이제 직접 이제 입력할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양수를 이제 입력할 수도 있고 음수를 이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양수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자리가 늘어나요. 소수점이야 오른쪽 자리가 이제 늘어나고 음수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소수점 이상이요 왼쪽 자릿수가 이제 늘어납니다. 자, 오른쪽 자리가 늘어난다, 왼쪽 자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처럼 소수점 위치를 만약에 숫자 2, 양수로 숫자 2를 이제 입력해 놨어요. 그러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소수점 위치를 내가 2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셀에다가 내가 1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1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 준다고요. 그리고 내가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0.1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내가 1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얘는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요. 그리고 내가 소수점 위치를 이제 음수로도 이제 입력할 수 있다 그랬죠. 음수로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동그라미 두 개씩 이제 더 붙는 거예요. 내가 1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렇게 이제 1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고 10이라고 내가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10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두 개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내가 입력한 그 100의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두 개가 더 붙어요. 그래서 소수점의 위치를 이제 양수로 입력했을 때, 음수로 입력했을 때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음수로 이제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입력한 그 숫자 값에 동그라미 두 개씩 더 붙더라. 그리고 내가 이제 양수를 입력하게 되면 얘는 이제 소수점 그 자릿수가 되더라. 해서 1이라는 이 숫자 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얘는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0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0이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0.1 이렇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10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동그라미가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요 동그라미 두 개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1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소수점 자동 삽입이요. 그 다음에 우리 엑셀 옵션의 고급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셀 내용을 이제 자동 완성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셀의 내용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자동으로 채우기, 자동으로 이제 완성시키는 그 기능을 쓸래 말래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얘가 뭔지 엑셀을 통해서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소속 부서를 만약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개발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밑에다가 제가 이제 영업부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이제 기술부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내가 개발부를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개라는 글자만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개자로 시작하는 거를 내가 이제 기존에 입력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완성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면 개발부를 입력하겠다라고 했을 때 개라고 이렇게 쓰고 그냥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개발부 요 세 글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제 0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0으로 시작하는 그 글자를 위에다가 제가 입력해 놓은 게 있으니까 0이라는 글자만 내가 입력을 해도 영업부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영업부가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이제 기술부를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기라는 글자만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기술부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머지 문자가 채워지죠. 이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셀 내용 자동 완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내용 자동 완성이라는 거는 셀에다가 입력한 처음에 이제 몇 글자가 같은 열이요. 같은 열의 항목과 이제 일치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문자가 이제 채워지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는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행열 머리글 표시라고 있죠. 얘는 이제 행머리글, 열머리글 그걸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래 말래 그 표시 여부를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행머리글이라는 거는
우리의 엑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1행이다, 2행이다, 3행이다, 4행이다 해서 행 번호가 쭉쭉쭉 써져 있고, 그리고 맨 위쪽을 보게 되면 이제 ABCD에서 우리 열머리글이 표시가 돼 있죠. 그걸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거야 말 거야,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눈금선 표시라고 있는데, 얘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눈금선을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제 엑셀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옵션이라고 있죠. 옵션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고급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지금처럼 화면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행머리글, 열머리글 표시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엑셀 프로그램을 봤을 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열머리글 ABCD EFG하고 쭉쭉쭉 써져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행머리글, 행 번호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행 및 열머리글 표시 요거 이제 체크를 해제하고,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그 행머리글, 열머리글이 화면상에서 이제 없어지죠.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화면을 봤을 때 각각의 이제 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눈금선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파일에 이제 옵션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 고급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눈금선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를 체크를 이제 해제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 눈금선이 화면상에서 이제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다시 만들게요. 자, 우리가 파일에 이제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이라는 그 탭으로 이동해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의 행머리글, 열머리글 그거 이제 표시해 달라. 그리고 눈금선도 이제 표시해 달라. 이게 이제 기본값이죠.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원래대로 행머리글, 열머리글 그리고 눈금선 그런 게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얘는 말 그대로 셀에다가 내가 이제 수식을 썼어요. 수식을 쓰게 되면 원래 화면상에는 결과값이 나타나죠. 근데 그 결과값 대신에 입력한 그 수식을 화면상에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자, 얘가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2의 2번 셀에다가 는이라고 쓰고 10 더하기 30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수식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그때 이제 화면상에 표시되는 거는 10 더하기 30이라는 그 결과값이 화면상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이제 입력하고 20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 찾아가서 는이라고 쓰고, 자, 뒤에 2번 셀 더하기 우리 뒤에 3번 셀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 두 가지 그 값을 더해서 이렇게 이제 30하고 이제 결과값이 화면상에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 한번 써볼게요. 에버리지가 우리 평균값을 구해주는 그 함수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를 쭉 이제 입력하고 이 두 개 셀을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특정 함수를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두 개 값의 이제 평균값 15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원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곳에다가 식을 쓰게 되면 이 식들은 내가 입력한 이 식들은 이 셀을 찍었을 때 우리 수식 입력줄에만 나타나죠. 그리고 그 밑에 셀을 찍었더니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이제 식이 표시가 됐고요. 그 밑에 셀을 찍었더니 내가 함수식을 썼을 때 그 함수식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화면상에는 그 수식을 이제 계산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근데 내가 이제 파일이라는 그 메뉴에 우리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 엑셀 옵션에서 고급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이곳에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다 표시해 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얘를 이제 체크 표시를 할게요. 체크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상에 이렇게 이제 표시된다고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이제 식들을 썼을 때 아까는 분명히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화면상에 나타났는데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옵션을 제가 선택을 했더니 화면상에 이제 그 결과 대신에 내가 입력했던 그 수식이 화면상에 그대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에다가 수식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결과값을 표시할 건지 아니면 내가 입력한 그 수식을 화면상에 이제 표시할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옵션으로 선택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엑셀 옵션에 각각의 탭에 대해서 이제 주요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옵션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